첫째, 그동안 10년 넘게 산 정이 있으니 그래도 재산 분할은 공평하게 하겠지 라는 착각. 둘째, 애들은 나보고 키우라고 했으니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조금은 양보할 거라는 착각. 셋째는 자기 잘못은 사과하고 적어도 위자료는 알아서 줄 거라는 착각입니다. 안녕하세요. 14년차 이혼 전문 변호사 위자료 챙겨주는 언니 서지연입니다. 제가 이혼 상담을 처음 오신 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늘 느끼는 점은 아직까지도 배우자에 대한 믿음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구나, 배우자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계시는구나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혼 전에 갖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착각들과 이혼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 그동안 10년 넘게 산 정이 있으니 그래도 재산 분할은 공평하게 하겠지 라는 착각. 둘째, 애들은 나보고 키우라고 했으니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조금은 양보할 거라는 착각. 셋째는 자기 잘못은 사과하고 적어도 위자료는 알아서 줄 거라는 착각입니다. 설마 라고 생각하실 듯 해서 실제 사례들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몇 년 동안 가출을 해서 별거를 하던 사람이 결국 이혼을 하게 되니 아이들이랑 살던 집 전세금의 가압류부터 제일 먼저 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살던 배우자는 전업주부였는데 생활비가 떨어져서 이사를 가면서 줄인 전세금으로 생활비로 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 건 또 기가 막히게 기억을 하고 있다가 가출한 배우자 쪽이 재산 분할 금액을 못 받을까봐 살던 집 전세금을 가압류해버렸습니다. 전세금이 가압류가 되어버려서 이사도 못 가고 당연히 그 돈으로 생활하려던 계획도 어그러지고, 이런 상대방 측의 피해를 예상을 하면서도 본인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서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일단 금전적으로 압박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합니다. 몇십 년을 같이 산 부부도요. 그리고 또 다른 사례에서는 결혼기간 10몇 년 동안 남편이 초기 몇 년을 제외하고는 경제활동을 못했어요. 건강상의 이유로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그 후로는 오히려 사업병에 걸려서 돈을 번 게 아니라 사업한다고 돈을 다 날려먹었습니다. 심지어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집에 몰래 담보까지 잡혀서 대출을 받고 1금융권 대출이 안 되니 사채까지 쓰고 그 빚을 와이프가 다 갚아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없는 돈과 넘치는 시간으로 남편은 그 와중에 외도까지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놓고 외도가 탄로가 나서 와이프가 이혼을 하자라고 하니 위자료는커녕 내가 어디서 봤는데 혼인기간이 10년 넘으면 재산 분할은 무조건 50%라더라 같은 근거 없는 말을 하면서 재산 분할을 반씩 하자고 뻔뻔하게 나온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외도 증거가 있어도 발뺌을 하면서 위자료도 한 푼도 못 준다고 버팁니다. 이래서 뒤집어 엎기 전에 증거를 모으는 게 먼저다 라고 늘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혼에 대한 착각은 이혼을 해도 애들 아빠니 양육비는 꼬박꼬박 줄 거라는 헛된 믿음입니다. 이혼 소송 후의 얘기를 들어보면 양육권자 중 많은 분들이 사실상 상대방에게서 양육비 받는 걸 포기하고 살고 계십니다. 양육비라는 게 판결이든 협의든 그 형태가 매월 얼마씩 지급한다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이를 키우지 않는 상대방이 지급을 안 한다고 매달 연락을 해서 받기도 그렇고, 그것 때문에 상대방과 연락하기도 싫어하세요. 그래서 본인들이 경제력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양육비를 포기하고 사시고요. 양육비가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 등 양육비를 받을 방법들을 알아보시러 저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이런 많은 케이스들을 접하다 보니 저는 아무래도 비양육자가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열심히 지급할 것이다, 이런 믿음은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협의혼을 하신다는 분들에게는
나중에 양육비는 못 받는다 생각하시고 이혼 시에 아이의 재산 분할에 얹어서 양육비도 한 번에 목돈으로 받으시라고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혼 후에도 아이가 그리워서라도 계속 연락할 거라는 착각이 있습니다. 양육비와도 연결된 문제인데요. 이혼할 때는 그렇게 친권 양육권 가지고 싸웠으면서 이혼한 다음에 1년, 3년, 5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도 점점 아이에 대한 마음이 식어갑니다. 이건 참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은데요. 눈에 안 보이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하잖아요. 부모 자식 간이어도 어쩔 수 없나 봅니다. 특히 엄마가 친권 양육권을 가지는 경우에는요. 아이가 크면서 점차 엄마 아빠 손을 벗어나고 사춘기도 오고 하면서 같이 사는 부모랑도 대면대면해지는데 한 달에 한 번, 두 번 보는 아빠라면 아이도 당연히 서먹하고 어색하고 그럴 거잖아요. 같이 사는 양육권자인 엄마랑도 똑같을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혼하고 아이가 이러면 더 이상 아이는 나를 볼 필요가 없나 보다, 안 보고 싶은가 보다 하면서 아빠가 먼저 마음을 접어버려요. 본인이 같이 살지 않아서 아이와 일상을 공유하지 못하는 건 생각도 안 하고요. 그렇게 점점 면접교섭 횟수가 줄어들고 애는 더 어색해하고 그러다가 아예 면접교섭도 진행 안 하고 면접교섭을 안 하는데 양육비는 내가 보내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양육비 안 보내고 이런 수순으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면접교섭은 양육자가 청구하거나 강제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아이가 보고 싶어 해도 양육권자가 아닌 부모에게 아이를 만나라고 강제할 수 없는 게 현실이기에 이러한 점 또한 이혼에 대해 고민하실 때 충분히 고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혼 고민 초기에 가지고 있는 환상과 그와 다른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고민에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